우리 국토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는 산림.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선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임산물뿐만 아니라 숲이 주는 공익적 가치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 가깝게는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협약과 사막화 방지 협약 등 산림을 통한 환경보호 논의가 전 세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 소득과 여가 시간이 늘면서 휴양 서비스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산림의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는 산림 공익기능 평가액도 1987년부터 2014년까지 37년간 연평균 7.5%씩 증가하는 추세. 최근에는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임업 경쟁력을 늘리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로 그 피해도 끊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수십 수백 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제거되는 산불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예방과 대응 체계의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 제대로 지키고 활용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 산림청 김재현 청장에게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우리나라 표현할 때 금수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단에 수를 넣은 듯 아름다운 산천을 뜻하는 말인데요. 가을 단풍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은 물론 깨끗한 공기와 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런 산천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의 공격이 심해지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숲입니다. 최근에는 산림이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복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산림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김재현 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산림청장께서 스튜디오에 오니까 스튜디오에 피톤치드 향이 쫙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산림청은 어디 있어요? 지금 대전에 대전의 정부청사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먼저 산림 정책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산림 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 뭔지 좀 궁금해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간에 이제 산림청이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이렇게 중심에 뒀다면 보다 이제 사람을 키우고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 중심과 또 이 공간, 그러니까 산촌이라든가 이 공간 중심으로 정책의 큰 패러다임을 좀 전환을 했고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산림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찾아보자. 산림이 가지는 이렇게 잠재력을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줄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간에 이제 산에 있는 그 숲을 주로 관리를 했었는데 도시의 숲을 조성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산림 정책으로의 전환이 크게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미세먼지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하나 좀 국제사회에서 숲을 통한 평화를 어떻게 이렇게 가져갈 것인가 그 일환으로 이제 남북 산림 협력이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큰 방향으로 보게 되면 3가지 정도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자리 또 도시에서 평화. 네, 이런 컨셉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일자리 창출, 산에서 일자리 창출 이게 딱 와닿지는 않는데 일자리 창출 가능성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산림은 굉장히 좀 많은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MF 때도 하루에 15,000명 정도가 숲에서 일자리를 마련을 했었고요. 아, 그래요? 무슨 일자리를 얻었습니까? 숲가꾸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숲을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또 숲에서 여러 가지 또 채취라든가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지역에 소득이 되는
이런 이제 일자리들을 마련하는 정책을 했고요. 네. 저희도 지금 그 일자리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6만 개 일자리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산에서요? 네네,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목표가 2만 4천 개까지 달성을 하고 네. 최종적으로 6만 개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금 한 8, 90%가 이제 그 하루 그 일일, 그러니까 그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데 최종적으로는 한 50%까지 안정된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산에서 일자리다. 옛날로 치면 뭐 나무꾼, 네? 선녀와 나무꾼 생각은 나도 최대 6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직접 목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리고 숲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좀 이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 자원이기 때문에 이 복합 자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리면 청년들도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산림 복지와 관련된 치유, 복지와 관련된 것들도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자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복지와 관련된다면 어떤 뭐 휴양림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제 휴양림은 가장 오래된 저희 그 산림 복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산림 치유원을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치유센터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해설가들도 늘어나게 되고 그게 전문직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있어서 일자리들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 네. 예.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 좀 종종 보게 되는데 네. 또 뭐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종류가 어떤 것들이 또 소개해 주실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구기림이 이제 저희 산림의 26%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 마을 공동체들이 이제 구기림을 활용을 해서 어떤 이 고사리를 이렇게 길러서 그걸 팔아서 이렇게 주변 소득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목공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국산 목재에 지금 이제 산에서 버려지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아이들의 이 놀이기구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저희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대체 용품으로 이렇게 나무나 펄프도 나무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 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면 많은 생산품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무 의사나 목재 등급 평가사 이런 자격도 신설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나 우리 생활 주변에 이렇게 이 택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관리하는 게 농약을 함부로 친다거나 어떨 때 보면 아주 삭막하게 싹둑 위를 잘라버리거나 나무의 생리적인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또는 사람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격 제도를 둬서 나무사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목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표면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그 강도라든가 또 휨이라든가 이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재 등급 평가사가 있어서 그걸 좋은 제품을 소비자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그런 이제 직업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앞으로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예,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 의사가 예를 들어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금 10개 기관에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국가에서 하는 어렵습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예, 국가 자격 시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청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전부 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예를 들면은 청년들 일자리 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청년들한테 이런저런 일자리가 있다. 어떤 걸 좀 소개하고 추천해 주실 수가 있어요? 1차 생산품이 아니라 산에서 나오는 가치들을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그 숲이나 여기에서 소재를 찾을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면 이 어떤 친구들은 예를 들자면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숲에서 나오는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소재를 가지고 요리를 개발을 해서 좋은 그 먹거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지난번에 보니까 젊은 친구가 약초를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아주 차를 만들어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약초를 잘 채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산림청에서 좀 장소를 제공해 주거나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청년이 이 방송을 산림 청년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솔깃한데 사실 근데 뭐 그런 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어떤 나라에서 뭘 산을 좀 임대해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로 이렇게 형태의 법인을 만들게 되면 저희들이 국유림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산림 레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 많은 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산길 말씀이죠. 예. 그 임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숲길이라든가 임도를 활용해서 산림 레포츠를 지금 지도사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함께 해주셔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뭐 청년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자꾸 여쭤보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이 새로운 일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까? 네네. 저희 이제 저희가 산림 일자리 발전소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네. 조직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루 매니저라고 하는 분들을 35명 금년에 이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이 일자리를 만드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서 그 밑에 이제 그루 공동체가 예.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공동체 중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룹 공동체도 한 20~30%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룹 매니저가 그룹 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이 사업으로 이렇게 점차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혼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 그룹 매니저를 통해서 이게 산림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공유 자산을 이렇게 이 공동체가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가져가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룹 공동체에 참여하면 청년들도 재밌는 일자리들을 좀 스스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구루가 이제 선생님, 영적인 지도자 뭐 이런 거 말씀하는 뭐 거죠? 우리는 한 그루 두 그루 해서 나무 그 한 구루를 그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나무 하나하나를 키우겠다는 예. 마음으로 모르는 거는 이제 여쭤봐야 돼요. 예. 아니 뭐 그루라는 저도 말이 어렸을 때 꿈이 독림가 한번 해봤으면 했는데 뭐 산도 없고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만은 청년들이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이쪽 분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관심이 있는 청년들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1년에 4번 청문청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청답이라는 것은 청년이 묻고 청장이 답하다라고 네. 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일자리를 소개하는 이런 이제 제가 토크쇼를 하고 예. 또 우리 산림청과 관련된 기관들이 와서 이렇게 취업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 또 1대1로 맞춤형 이런 좀 상담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4차례 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작년에도 한 800명 학생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 있게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뭐 홈페이지 보면 되겠죠? 예, 문의할 거 있고. 네네. 알겠습니다. 산에서 그렇게 예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그 청장님께서 직접 청문 청답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예. 특강도 이제 자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숲이 가진 사회적 경제 가능성과 전망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숲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이 한 그 126조 정도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걸 국민 1인당으로 하게 되면 약 250만 원 정도. 네. 저희는 뭐 그게 현실 가치는 아니지만 잠재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는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 사회적 경제 방식과 정부가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 속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굉장히 네.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 일자리 발전소가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지원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서 지금 부지런히 지금 참여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 여름, 가을 들어서 미세먼지가 통 없다가 이제 초겨울 턱에 들어오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또 우리를 좀 신경 쓰게 만드는데 미세먼지 딱 나면 이 맑은 숲이 또 푸른 숲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미세먼지 대응 정책 산림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미세먼지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 문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책들이 지금 이렇게 그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안에서 저희 산림청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숲이나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의 차단 효과, 흡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필요한 것부터 지금 그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 같으면 어디에 있나요? 미세먼지 차단 숲은 한 조그마한 면적이어도 가능합니다. 네. 인천 같은 경우도 남동구라든가 소래포구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기존의 녹지에다가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한 2, 3헥타 정도의 그 이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남동공단에서 주거지로 넘어오는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일 크게 진행하는 사업은 바람길 숲입니다. 바람길.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게 바람이 없어서 정체됐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를 빨리 빼주면 그 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 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숲이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서 그 주변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한 3에서 7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숲이 좀 낮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서 외부 열을 이렇게 흡수하니까 이렇게 숲이 낮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차가 생겨서 그 온도차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바람결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에 지금 시범적으로 17개를 지금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2022년까지는 전부 17개 시도에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의 그 공업도시인 슈투트가르트에서 이 바람길 숲을 조성을 해서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이제 방식들을 계속 R&D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효과성 높은 미세먼지 대책들을 지금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군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 사고들. 이렇게 매일 발생되는 사회 재난 중에서도 국민들은 화재를 가장 취약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악의 재난으로도 불리는 화재. 그중에서도 산불은 해마다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올해는 특히 건조해진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8월 말까지 593건의 산불이 발생해 총 3,24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돼 2002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정작 이런 산불을 발견하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대부분. 조기 진화가 중요한 산불 대처를 위해 보다 국민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 특히 올 봄에 일어난 강원도 대형 산불 사고 이후
체계적인 산불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도 등장했다. 과연 산림재해를 해결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과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금 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산불 아니겠습니까? 예. 연간 산불 피해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연간 지금 그 한 지난 10년간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한 430건 정도가 되고요. 네. 한 그 피해 면적은 한 670헥타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 이 날씨 변동이 굉장히 커서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동해안 산불이 4월 고성 속초에서 예, 있습니다. 발생을 했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700건 정도 가까이 지금 산불이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산불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도 저도 산림항공본부 찾아가서 지금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산불 특수진화대라든가 진화대원들이 지금 훈련의 막바지에 지금 달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황을 지금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림에 불이 나면 복구되는데 한 30년은 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복구 상황 또 앞으로 계획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지금 그 이번 그 고성 그 속초 또 강릉 산불로 인해서 2,832헥타르가 이렇게 산불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큰 면적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우선적으로 한 7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긴급 그러니까 산사태를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경관이 아주 이렇게 빨리 벌채를 해서 경관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될 부분들은 좀 대처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 저희가 복구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에는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고 어디에는 이렇게 방화 수림대를 형성을 하고 하는 이제 계획을 이제 다 세웠고요. 근데 이게 그 전부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주들의 의견들을 지금 수렴하는 단계, 최종 단계에 있고요. 의견 수렴이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국민들께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강원 산불 당시 그 산불 특수 진화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컸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단기 알바 형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작년에는 이제 330명이 산불 특수진화대에 참여를 했었고요. 올해는 좀 이제 그 좀 더 추가를 해서 435명의 그 산불 특수진화대가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산불이 나면 가장 초동 진화에 이렇게 투입이 되고 나중에 잔불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정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으로서 이렇게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지금 예산을 지금 마지막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좀 이제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160명 우선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전환을 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처음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6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이제 그분들이 갑자기 또 일자리를 잃어버리긴 문제가 생겨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 보면 다분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헬기에도 가끔 또 추락 사고도 나고 그런 뉴스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저희도 지금 어제 항공본부 가서 좀 마지막 헬기 점검 최대한 잘 하고 또 운항도 가장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금 계속 정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는 어디 있어요? 항공본부는 원주에 있고요. 뭐 전국에 그 1시간 이내에 다 이렇게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전국 12군데 저희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네.
지난번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전국에서 산림청일계 다 모인 걸로 네, 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 강릉에 이제 환경관리소가 있고요. 또 가까운 데부터 원주에서 가고 또 울진에서 가고 또 이렇게 아니면 또 진천 모두 이렇게 그쪽으로 전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산림청 진화 헬기는 몇 대가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47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더 확충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올 지금 그러니까 내년에 한 2대가 더 들어오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한 50대 정도까지는 지금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특수 진화대 얘기 좀 들어봤고요. 무엇보다도 뭐 산불 그러면 이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방과 대응 체계에 어떤 변화가 지금 옵니까? 이제 산불 발생 원인이 이제 좀 대부분 소각이라든가 또 이런 입산자 실화 그리고 건축물 화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국민들에게 좀 산불 예방에 홍보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좀 갖춰져야 농촌의 어르신들이 그걸 버릴 데가 없으니까 이제 소각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소각을 하다가 바람이 불면 그게 불씨가 날려서 산불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예산이 반영이 돼 있나요? 그런 부분은? 네네. 내년에도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이런 재해와 관련된 재해 예방과 관련된 예산들은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뭐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뭐 고향이 시골이라 하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폐비닐 같은 거 몰래 태우는 게 불법이라는 거는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딱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몰래 이걸 태우시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리께서 시스템을 좀 마련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뭐 낮에는 또 감시를 하니까 꼭 해질 무렵에 태우세요. 해질 무렵에 태우시면 이게 야간 산불로 번지게 되면 그렇죠. 저희도 대책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산림에는 뭐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협력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쟁 국가의 국경지대에 숲을 같이 공동으로 복원하면서 이렇게 숲을 통한 평화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산림청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특히 작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 간의 산림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합의 이후에 남북 산림 협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에는 뭐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협력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에도 한 260만 헥타르 정도가 지금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굉장히 그걸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 협력 분과회담을 2차례 개최를 했고 1차 회담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고 2차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건가를 논의를 해서 바로 작년 11월에 지금 병해충 방제 약제를 지금 이 공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묘목을 키우는 게 이제 필요해서 양묘장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지금 양묘장 시설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유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예. 유엔 이 양묘장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에서 지금 배제가 돼 있어서 좀 북한만 동의를 하면 지원이 지금 가능한 형태이고 뭐 그걸 떠나서 지금 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직접 북한과의 정부 간의 이런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또는 국제사회를 통한 협력 관계들도 지금 꾸준히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남북 간에 회담만 잘 되고 그러면 뭐 금강산 같은 데 가서 공동 개발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뭐 저도 작년에 대통령 모시고 그 평양과 백두산을 이렇게 아, 다녀왔는데 작년 9.19 합의 때요? 네네.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시군요. 그 백두산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좀 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도 이렇게 보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산림 자원들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그 휴양이라든가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 다녀오셨다니까 그때 백두산 갔다 내려오시다가 왜 그 삼지연 관광지구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북한이 그 삼지연 관광지구를 아시아의 알프스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멋있습니까? 예, 뭐 그 삼지연에서 백두산까지 딱 한 40km, 공항에서 한 40km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 펼쳐져 있는 잎갈나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수종인데요. 네. 지금 우리 낙엽송은 일본 잎갈나무고 이제 백두산에 있는 것은 우리 잎갈나무인데 그게 전체가 이렇게 수혜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전 바다처럼 이렇게 네. 이루고 있어서 정말 좀 아름다운 것이고요. 충분히 관광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 산림 협력이 한반도 평화에 이제 기여하기를 기대를 해 보고요. 지난 9월달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대 행사에서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예요?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에서 피스 포리스트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들을 그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대사분들 모셔서 한번 설명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UNCCD라고 하는 그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이라고 하는 한 작년 9월 초에 한 8천 명 정도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제안 드린 내용이 뭐냐면 분쟁 지역에 분쟁 국가의 국경지대에 숲을 같이 공동으로 복원하면서 이렇게 숲을 통한 평화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에 네.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또 남미의 페루하고 에콰도르의 뭐 국경지대에도 그런 숲을 한번 조성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도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제안들도 들어오고 얼마 전에 지금 한 아세안 장관 회의를 산림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도 우리 국경지대에도 서로 국가 간에 예를 들어 미얀마하고 네팔하고 뭐 이렇게 네.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제 그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 그 대통령께서 그 이 기후행동 정상 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린 그 피포지 회의에서 그 PFI에 대한 평화살림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 네. 이걸 앞으로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부터죠. 그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회의는 이제 10월 말에 열렸던 네, 그런 네. 거였죠. 그 논의 과정은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주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인데요. 산림 분야에서도 신남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예, 뭐 그 지금 그 신남방 정책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게 키워드가 사람, 번영, 평화 이 세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그 평화 산림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금 지난번에 한 아세안 산림 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 번영과 평화를 좀 한번 그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합의문을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는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아포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포코가 미얀마의 이 교육센터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또 인재 양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 아세안과 아포코 이렇게 국제기구와 함께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숲을 통한 협력관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면 다양한 경제 협력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 하면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 그냥 산에 나무나 심고 관리나 하고 산불 예방하고 진화하고 그런 일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다양한 일들 하고 계시군요. 네.
뭐 산림이 가지고 있는 자원적인 특성 자체가 예. 문화적인 소재도 되기도 하고 뭐 관광적인 소재도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소재도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 보면 거기 숲에 들어가면 다 그 부자 가난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편안하잖아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합의 기능도 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숲이라고 하는 소재가 이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나중에 은퇴하시면 숲에서 사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귀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다. 그럴 때는 좀 유럽처럼 평원이 좀 많았으면 했는데 요즘 들어와서 보면 말이죠. 기후, 뭐 온난화 이런 거 보면 산림 많은 게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끝으로 말이죠. 앞으로 산림청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간략히 좀 뭐 이제 해주시죠. 그 우리 사회가 저는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틀 속에서 산림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경영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이렇게 도시에는 많은 숲이 조성이 돼서 이렇게 멀리 나가지 않아도 본인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산림청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을 통해서 그 많이 훼손된 이렇게 산림들을 적극적으로 좀 복원하는, 그러니까 복원하는 기술 체계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함께 국민들과 함께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 국민들이 요즘 좋아하는 정원이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정원이나 이런 복원 속에서 생물 다양성들을 좀 높여가게 된다 그러면 더 우리의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산림청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산림청 정책이 결국 일자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이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국민의 복지일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나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림청 김재현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나무들이 가득한 산림은 미세먼지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까지 더하고 있다고 하니까 산림을 잘 가꾸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